배당금 수익과 이자 수익은 두 번째 얘기죠. 이제 이게 갖고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금을 받을 거고 채권을 갖고 있으면 이자를 받을 거야. 근데 이제 회계처리 어떻게 할 거냐? 주식을 받으면 배당금 받으면 배당금 수익 이렇게 하시면 돼요. 봅시다. 보통주나 우선주 등의 주식은 일반적인 표준이 되는 걸 그냥 보통주 이렇게 하고 그 보통주에 비해서 특별한 무슨 우선권이 존재하는 것을 우선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주가 됐건 보통주가 됐건 이런 지분주권 투자하면 배당금 수익을 얻게 되는데 투자한 대가로 말씀드렸죠. 여기 주식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받는 거야. 그럼 배당금 수익이라고 하면 돼. 사채에 투자하면 이자를 받아 이자 수익이라고 해. 자, 배당금을 얻을 수 있고 사채나 국공채, 국가나 공기업이 발행한 채권 이런 채무증권 투자하면 이자를 받게 되는데 첫 번째가 현금 배당의 경우에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배당금 수익을 하세요. 자, 배당에는요. 현금으로 받는 배당이 있고 그냥 현찰 주는 거야. 아니고 주식으로 주는 배당이 있어요. 내가 저 회사 삼성전자에 투자했더니 장사가 잘 돼가지고 뭐 한 주 갖고 있는 사람당 1,000원씩 돈을 준다. 현금 배당을 받았어. 그러면 나한테 현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현금 1,000원 그리고 배당금 수익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수익이에요. 영업활동 아니지. 영업 외 수익이야. 그 다음에 그럼 주식 배당을 받았다고요? 한 주 갖고 있는 사람, 10주 갖고 있는 사람당 한 주씩 주식을 더 주는 거야. 이거는 회계 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요. 이렇게 주식을 4주 갖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한 주 이렇게. 근데 한 주 갖고 있는 사람당 한 주씩 더 줘봐. 그러면 없는 것을 뜯어주는 게 아니라 이 피자 조각을 이렇게 쪼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피자를 한 판을 샀어요. 애들이 한 조각씩 먹을래, 2조각씩 먹을래 이렇게 하니까 한 조각씩 먹겠다 그러면 이렇게 쪼개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2조각씩 달래요. 그럼 이렇게 쪼개주면 되지. 예? 그러니까 회계처리 대상이 아닌 거예요. 판을 더 잘게 작은 주식수로 더 많은 주식수로 쪼개는 것에 불과한 거니까. 그래서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꼭 돈을 받아야 배당금 수익이 아니라 그 배당을 받을 권리가 딱 확정된 시점 그때 배당금 수익이라고 하시고 거기까지는 뭐 자세히 알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높지가 않으니까. 보세요. 배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기 매매증권이 뭐 하는 주식이야? 잠깐 샀다가 쌀 때 사다 바로바로 파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 배당 받겠니? 예? 혹시 재수 없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또 이자 수익은 이제 채권에 투자하면 이자를 받는 거예요. 이자를 받는데 이자는 보유 기간 중에 액면 이자 상당액을 기간 경과분만큼 이자 수익으로 인식한다. 말 들을기 어려운데 그냥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자를 받을 정도면 이자를 매일 주는 것도 아니니까 뭐 6월 말, 12월 말 이렇게 이자를 이렇게 줄 텐데 그때까지 계속 갖고 있겠어? 사고팔고 하는데 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제 혹시 좀 길게 그릴게. 보통 채권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갖고 있다가 보통은 요날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자를 통째로 줍니다. 2,000원. 근데 내가 처음부터 다 갖고 있었으면 이 이자가 다 내 건데 내가 한 절반쯤에 7월 1일 날 취득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라는 사람이 갖고 있고 여기서부터 내가 갖고 있잖아. 나의. 그럼 이제 이 채권을 발행한 사람이 이자를 줄 때는 얘가 갖고 있었던 거나 얘가 갖고 있었던 아무 상관없이 마지막에 갖고 있는 사람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근데 내 이자가 이게 다야? 이 1,000원은 얘 거지. 예? 그러니까 얘가 팔 때 이자를 포기하고 팔겠어요? 이자를 받고 팔겠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상당하는 액면 이자만큼 액면에 찍힌 사채 액면 얼마짜리의 이자율 몇 프로만큼이 자기 거다. 예?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 의미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예? 그냥 시험에 혹시 나오면 현금 배당을 받았다고요? 그럼 배당금 수익 돈 받고 채권에 투자하는데 이자 받았다고요? 돈 집어넣고 이자 수익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거의 나올 일 없겠죠. 단기 매매증권은 이자를 받거나 배당을 받을 일이 거의 없다니까. 그냥 틀이 있으니까 그냥 한번 받으시면 되겠네요. 자, 사례 볼게요, 이제.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한 대가로 현금 배당 2,000원이 확정돼서 통장에 찍혔습니다. 아, 주식에 투자한 대가로 현금 배당을 받았다고? 돈 들어왔죠? 현금도 2,000원. 왼쪽에 넣었죠? 뭐라고요? 현금 배당
배당금 수익이에요. 이름 들어놓으시면 되겠죠. 2,000원. 주식 배당은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 그랬어? 판을 더 많이 잘게 쪼갠 것에 불과한 거니까. 그 다음에 LG전자 사채에 투자한 대가로 이자 8,000원이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됐대요. 보통예금 통장에 지금 집어넣으면 되죠. 2,000원. 그리고 뭐라고 그래? 이자 수익. 그냥 사례를 만들어 본 것 뿐입니다. 거의 출제될 가능성 없습니다. 현실성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후속 측정. 여기 앞에 써 있는 표현은요, 뭐 최초 인식과 측정, 그 다음 후속 측정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있는 표현이에요. 옛날 표현은 취득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기말 평가 이런 얘기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해서 결산이 현재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처음에 샀을 때 삼성전자의 주식을 100만 원 주고 샀어요. 장부에 이렇게 잡혀 있겠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것이 쭉 가치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고 있겠죠. 그러다 딱 12월 말에 결산일자에 걸려. 보고가 종료 이날이라면 요 날에 가치가 100원짜리가 100만 원짜리가 120만 원으로 튀어요. 이럴 수도 있고 80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 재수가 없으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결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는 공정가치. 이게 지금 결산일의 공정가치잖아요. 요걸로 평가를 하래요. 이게 공정가치니까. 요걸로 평가를 하십시오. 그래서 공정가치의 변동분. 지금 100이 20으로 튀었으니까 20만 원만큼 플러스가 난 거죠. 요 변동분. 얘는 마이너스가 20만 원 난 거죠. 이 변동분을 단기 손익 항목으로 처리하세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차이를 오른 것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하시고 떨어진 것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하나는 수익 잡고 올라간 거는 하나는 비용 잡고 떨어진 거는 처리하시래요.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고 하는 얘기는 자, 이 주식이 100에 샀는데 120으로 튀었죠. 튀었는데 실현된 건 아니잖아. 튀었을 때 12월 말에 팔아버렸으면 20만 원에 딱 실현이 생길 텐데 수익이 실현이 되는 건데 실현된 건 아니잖아. 그냥 갖고 있어서 늘어났다고만 아는 거지. 그래서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고 합니다. 손익은 손실과 이익을 한꺼번에 부르는 표현이에요. 손익. 예? 그래서 공정가치 변동분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 손익을 단기 손익 항목으로 처리하세요. 그래서 이익이 나면 이때 이익이라고 쓰는 이름이 바로 단기 매매 증권 평가했잖아. 그 말에 평가 이익이라는 수익을 잡는 거고 떨어진 거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비용을 잡는 겁니다. 예, 그 말에 해야 될 일이네요. 자, 그 다음에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은 시장 가격을 공정가치로 본다. 보통 주식은 시장에 다 돌아다니잖아요. 시장 가격은 보고기간 말 현재 종가로 한다. 우리 회사 보고기간 종료일이 12월 31일이면 12월 30일이 현재 주식시장에서 문 닫는 날의 가격을 시장 가격 공정가치로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거래 사례 보겠습니다. 자, 보유 중인 단기 매매증권의 장부 금액은 75래요. 말 잘 들어야 돼요. 장부 금액이 75라는 얘기는 뭔 말이야? 장부에 이미 75만 원 잡혀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사서. 갖고 있으니까 지금 가치가 오르는 것을 쫓아다닌다는 얘기지. 그래서 말이 없어도 짧게 쓸게요. 단기 매매증권 75만 원. 뭘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자산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 전제를 말하는 거고. 자, 그런데 기말 공정가치가 80으로 튀었습니다. 자, 75인 자산이 80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75는 장부에 이미 잡혀있걸. 이걸 80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왼쪽에다가 단기 매매증권을 얼마를 넣어줘야 되겠어요? 80을 넣어? 75가 있는데 5만 원만 넣어야 돼. 이렇게. 이해되죠? 아, 여기다 80을 다 넣는 게 아니라니까. 이미 장부에 75가 있다는 얘기는 75를 언제 샀는지 모르겠지만 잡혀 있다니까 이렇게. 자, 5만 원 늘려요. 그럼 이게 만나서 80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제가 되어 있죠? 나한테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좋은 일인지 뻔히 알죠? 여러분 뭐 주식 투자해봤으면 75에 샀는데 80으로 튀었다니까 5만 원 늘어난 거죠. 이쪽에 적어야 되겠죠? 이쪽에 뭐가 있어야겠어? 자산이 줄었어요? 자산 줄었잖아요.
준자산 없어. 부채가 늘었냐? 뭔 빚이 늘어? 이익이 생겼는데. 자본이 늘었냐? 아니라니까? 수익이 생겼잖아. 뭐 했는데? 단기, 매매, 증권, 뭐 해가지고? 기말에 평가를 해가지고 이익이 생겼습니다. 5만 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영업활동 관련 없는 거죠? 영업에 수익이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유 중인 단기 매매증권의 장부 금액은 80이래요. 그러면 말이 없어도 여기에 이미 이렇게 잡혀 있는 거야. 장부 금액이 80 있다는 얘기는. 그런데 기말에 공정가치가 70으로 뚝 떨어졌네요. 자, 이 80일 잡혀 있는 것을 70으로 내려야 돼요. 만나서. 그러니까 잡혀 있는 10을 이렇게 제거시키면 단기 매매증권을 10만 원 이렇게 제거시키면 여기 잡혀 있는 곳에서 10을 제거시켰기 때문에 70이 딱 남게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내려온 이제 없애버려. 그리고 나서 이쪽을 채워. 이쪽이 뭐예요? 자산이 증가했어요? 뭘 증가해? 감소했구만. 부채가 줄었냐? 무슨 부채? 평가에서 손실 났는데 자본이 준 것도 아니죠? 비용이 생겼어요. 비용의 발생. 이때 스님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을 씁니다. 10만 원 줄었죠. 이렇게. 이게 평가에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장부 금액이 75가 80이 됐으니까 5만 원 늘리고 평가 2. 80이 70이 됐으니까 10만 원 내리고 평가 손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후속 측정, 즉 처분이죠. 이제 내다 파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생길 수 있는 마지막 일. 처음에 취득했을 때 취득원가를 얼마를 적을 거냐. 그 다음에 갖고 있다가 배당금을 받거나 이자를 받으면 배당금 수익, 이자 수익. 그 다음에 기말에 공정가치가 오르면 평가 이익, 떨어지면 평가 손실. 마지막에 갖고 있다가 내다 팔아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식적인 거죠. 내다 팔려면 얼마에 파니? 처분 금액과 누굴 비교해요? 장부에 있는 금액을 비교해야 되겠죠. 장부 금액을 비교해서 자, 장부 금액 1000이야. 근데 내다 팔 때 1200을 팔아요. 비싸게 팔았잖아요. 처분 200원 남는 거. 장부에 1000 잡힌 건데 800원에 팔아요. 200원 손해본 거잖아. 이때 쓰는 이름은 단기 매매증권 연평가죠. 여기는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라고만 바꾸면 돼요. 처분 이익, 처분 손실 200원. 그 상황입니다. 예제만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예제 해볼게요. 단기간 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상장회사 주식이 있는데요. 장부 금액은 16만 원입니다. 그러면 장부 금액이 있다는 얘기는 단기 매매증권이 이렇게 잡혀 있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뭐 주고 샀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니까 장부에 잡혀 있겠지. 자, 근데 이걸 20만 원에 처분합니다. 자, 이제 내다 팔게요. 내다 팔고 이거 빼면 되잖아요. 이렇게. 자산 감소에 줄였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장부에 잡힌 16만 원 빼버립니다. 그리고 돈 받습니다. 20만 원을 현금으로 팔았어요. 그럼 현금 20만 원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 다 했죠? 자산 빼고 자산 증가시키고 양쪽 채워야 되겠죠? 이쪽에 4만 원이 부족하네요. 자, 무슨 일이죠? 16만 원짜리가 날아가고 돈 20만 원 받았으니까 비싸게 판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 쓰는 이름은 단기 매매 증권 뭐라고 불러요? 처분 이익이라고 합니다. 수익이에요. 수익의 발생. 수익. 생길 수 있는 게 수익밖에 없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기간 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상장회사 주식 10주인데 주당 장부 금액이 이렇게 된 것은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개당. 단가를 말해요. 주당 25,000원씩이에요. 25,000원짜리 25,000원짜리 10주를 내다 판대요. 25,000원짜리 장부에 잡혀 있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잡혀 있다는 거지. 25,000원짜리가 10주면 25만 원 이렇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미 사서. 자, 그런데 요 10주를 2만 원씩에 내다 팔아요. 뺄게요. 단기 매매증권을 25만 원짜리가 날라가요. 25만 원 내다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돈은 2만 원씩밖에 못 받죠. 현금으로. 현금 20만 원 들어오네요. 지금 날라가는 것은 25, 돈은 20밖에 안 들어와요. 5만 원 손해 났죠. 5만 원 채워요. 이쪽에 생길 수 있는 게 뭐야?
자산이 증가한 거 아니고 부채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자본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비용이 발생한 겁니다. 비용. 그때 쓰는 이름이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죠.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을 씁니다. 평가하면 평가이익, 평가손실. 내다 팔면 처분이익, 처분손실.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되겠죠. 다섯 번째, 단기 매매증권의 기말 현재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를 알려줍니다. 기말에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하십시오. 자, 이 회사는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니까 기말은 이날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날짜가 12월 31일로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부에 1,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공정가치가 1,600으로 튀었으니까 100만 원 올라간 거죠. 그래서 100만 원을 올려주시면 되겠네요.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을 100만 원 올립니다. 그리고 벌어진 차이가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 되겠죠.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거,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이익이 다음과 같습니다. 기말 평가하시래요. 장부 금액이 420인데 공정가치가 400으로 떨어졌네요. 20만 원만큼 손해가 났죠.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을 내립니다. 없애고 줄여주고 2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생기는 게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7번 문제 27일자 시장성 있는 단기 보유 목적의 주식이 있습니다. 장부에 400만 원으로 잡혀 있나 봅니다. 이거를 420만 원에 매각하고 돈은 당좌 예금 계좌로 들어옵니다. 일단은 당좌 예금을 넣을 게 아니라 일단 편하게 하려면 단기 매매증권을 빼야 되겠죠. 팔려 나갔다 400만 원. 자, 그런데 돈 받는다. 당좌 예금 계좌로 받는다. 금액은 420만 원 받는다. 그 벌어진 차이가 뭐냐? 여기 보고 플러스 났으니까 차변이 크니까 대변을 채울 수도 있고, 여기 보면 여기가 크고 여기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을 쳐야 되겠죠. 대변에 생길 수 있는 것은 수익,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라고 합니다. 8번 28일자 단기간 매매차익 목적으로 매입했던 회사의 주식은 즉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네요. 1000주가 있는데 장부에 700만 원에 잡혀 있습니다. 이거를 주당 6,900원씩에 처분하고 돈은 뭘로 받냐면 전액 현금 받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빼고요. 얼마짜리냐면 700만원짜리 차변에 돈 받는데 현금으로 받았고 금액은 6,900원씩에 6,900원에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천주 690만원. 그래서 벌어진 차이 마이너스 났죠. 대변이 커요. 또는 대변이 크잖아. 차변에다 채워요. 차변에는 비용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